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이네요, 그죠? 이 영상은 5월 세 번째, 네 번째 주, 어찌됐든 5월 중하순 이때 보는 그런 영상이 되겠네요. 첫 번째,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지 그걸 좀 정리를 해놨는데,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아두이노에 대한 상식적인 얘기. 왜냐하면 우노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나노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는데, 나노로 다 하자고 했는데 우노로는 이게 안 되나?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혹시나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 교육의 주된 그 센서가 초음파 센서잖아요. 보통 원래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은 기초부터 쭉 하나하나 해갖고 맨 끝에 주인공이 딱 나타나거나 끝판왕이 딱 나오는 건데, 그 방식을 저는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좀 의구심이 들면서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아예 그냥 최소한의 상식이 나오면 바로 그냥 최종적인 목적물이 바로 등장한 다음에 그 목적물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응용할지 그걸 천천히 다루어 나가는 이 절차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오늘 초음파 센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에 대한 간단한 상식적인 구조, 상식적인 얘기 좀 하고, 바로 아두이노 IDE의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로 구성은 바로 웹캠을 켜서 회로 구성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러면 좀 보기가 불편할 수가 있다고 판단해서 별도의 추가 영상을 바로 이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아니면은 혹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지금 이 영상과 회로 구성하는 영상을 하나로 합쳐서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영상 올라오는 거 보고 그거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두이노 상식 하니까 거창하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별건 아니고요.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예. 자, 무엇부터 볼까요? 요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노와 나노. 잠깐 배치를 좀 할게요. 자, 살짝 영상이 끊어졌다가 이어졌는데 눈치챈 분들도 있을 테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스팸 문자가, 스팸 전화 이런 게 계속 와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이어지는데요. 자, 중요한 건 여기 있다. 우리가 우노가 있잖아요. 우노. 그리고 나노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거 나노를 주된 제어기로 선정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노를 많이 쓰기도 해요. 예전에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 우노는 일단 크기 사진을 좀 볼까요? 사진. 제가 어떤 자료를 보냐면 지금 메카 솔루션이라는 그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요. 잘 크기를 좀 키우고, 이왕 보는 거 작게 볼 이유가 없지. 자, 요거거든요. 요게 우노고 크기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USB 단자가 요런 형태야.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정말 옛날 USB. 그러니까 PC에 꽂아지는 일반 스탠다드 USB와 달리 장비 쪽은 요런 형태로
사용해라 하고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USB를 구성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린터기든 뭐든 좀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생겼어. 우노도 이 USB 단자를 사용하고요. 나노는 PC 단자는 이제 표준인데 당연히 뭐 PC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나노는 약간 좀 찌그러져 있지만 좀 작은. 그리고 우노 나노 말고 마이크로도 있어요. 마이크로 아두이노라고. 아두이노 마이크로. 그건 이제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아주 작은 그 USB 단자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연결했던. 지금 스마트폰은 애플은 아예 그냥 별도의 단자고, 다른 것들도 USB-C 단자로 바뀌어가지고 요 단자도 거의, 마이크로도 거의 안 쓰긴 하는데, 마이크로, 그러니까는 USB 포트의 형태에 따라서 나노도 있고 마이크로도 있고 쭉 하는데 뭐 괜찮아요. 뭐 이거는 일단 뒤로 밀어두죠. 중요한 건 우노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우노라고 아예 써져 있죠. 여기 나노는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정품이냐 그 약간의 복제품이냐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큰 형태는 이렇게 다 생겼죠. 자, 가장 핵심적인 걸 비교를 해볼게요. 한번 핵심 제어기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건데, 핵심 제어기 컴퓨터, 여기 컴퓨터를 그러면 더 좋겠다. 이런 거 거의 필요 없는 거 빼고 여기 PC라고 하나 두죠. PC. 컴퓨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제는 CPU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이제 중심이 되는 센터에 위치한 CPU가 따로 있어. 그런 역할에 해당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우노나 나노에 적용된 게 아트메가 328이에요. 얘도 똑같아. 아트메가 328. PC는 보통 요즘 i5 이상은 쓰잖아요. i5, i7, 뭐 i9까지 쓰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i3나 i5일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잠깐 목이 잠겨가지고 요런 걸 쓰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야? 컴퓨터에서 데스크탑도 i5 쓰고 노트북도 i5 쓰는데, 하나는 데스크탑 형태고 하나는 노트북 형태네. 실제 CPU는 똑같네. 이 개념으로 보면 나노나 우노의 차이가 그거예요. CPU는 똑같이 써. 똑같아. 근데 어떤 거는 좀 더 큰 케이스의 데스크탑 같은 느낌으로 회로를 충분히 구성한 거고, 그리고 또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된 거고, 나노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불필요한 사이즈 다 빼고 심플하게 잘 쓸 수 있게 노트북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네요. 그죠? 실제 메인 칩은 똑같은 거야. 두 개가 아트메가 328이라는 걸로 똑같거든요. 심지어 이것도 똑같아. 우리 컴퓨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중에 플래시 메모리 있잖아요. 램, 롬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것도 플래시 메모리조차 32KB 32KB로 똑같아. 거기다가 SRA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도 2KB야. 똑같아. 또 추가로 EEPROM. EEPROM도 1KB 똑같아. 결국은 이제 이것도 있네. 좀 화면을 약간 위로 올까? 이것도 중요한 사양이죠. 클럭 스피드. 이 클럭 스피드 컴퓨터에서 나 i5야 뭐 1.77GHz야 뭐 이러는데, 나도 i5인데 2.8GHz야. 이 성능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이 클럭 스피드 속도에 따라서 얘도 그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심지어 얘도 16MHz 똑같아. 그러네.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컴 기준으로 하면 두 개는 똑같은 제역이야. 단지 그 마이컴의 주변 회로 구성, 기구적인 형태, 핀 배열, 뭐 핀의 수, 뭐 이런 것만 다른 거죠. 자, 구분이 이제 되는 거죠. 구분이 된다기보다는 뭐 특징을 그렇게 찾아서 보면 되죠. 그러니까는 사용자,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더 작은 형태도 나오고 있어 지금, 그죠? 그리고 아예 그냥 동전보다 작은 형태도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우노나 나노를 쓰는데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부 제어기 구성은 동일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일한 제품이다 하면 제어기 종류만 선택해주면 실제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로 공부하나 제로 공부하나 똑같아. 회로 구성, 핀 배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약간의 차이만 특징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예,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얘기할 게 있죠. 다음 얘기할 게 초음파 센서. 이제 초음파 센서를 얘기해야지 되는데, 초음파 센서의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와야지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실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물을 보면 되죠. 아, 요게 센서다. 요 센서는 5V를 공급을 받거든요. 5V 전원이 필요한데 뭐 상황에 맞춰서 이건 사용을 할게요. 그리고 실제 초음파 작동 각도, 요거는 각도라면 이제 좋아, 요 각도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 말 그대로 그냥 거의 직선에 가까운 방향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요. 예, 막 이렇게 퍼져나가거나 옆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옆면에서 보면 PCB가 있고 센서 몸체 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쪽 직선 방향으로 측정한다고 생각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 가는 거리, 얼마나 멀리 있는 걸 측정할 수 있느냐, 보통 2cm에서 4m까지 측정이 돼요. 예. 뭐 초음파는 초음파도 사실 음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파에 영향을 주는 환경에서는 약간 오류의 소지가 있어.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안정적으로 2cm에서 4m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원리를 잠깐 얘기할까? 원리를 보려면 얘를 가져와. 자, 얘를 전면에서 본다. 그리고 물체가 여기 있다고 치고요. 물체의 뒷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저 멀리 초음파 센서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에코 단자랑 트리거 단자가 있잖아요. 트리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신호의 체계에 이제는 정확한 끝점, 시작점, 뭐 그 감지하는 거, 뭐 이런 전반적인 곳에 다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입력 쪽에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대상물한테 초음파를 쏴주는, 그리고 에코는 그 신호를 되돌려 받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트리거 단자라고 돼 있지만 트리거가 아니고, 원래는 이게 송수 이런 말 쓰는 것보다 송수신이 낫겠다. 이게 송신, 수신. 근데 이 송수신도 일단 전파 쪽에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그냥 설명도 편하고 듣기에도 편한 용어 그냥 선택한다 한다면 송신과 수신으로 할게요. 이쪽에서 음파를 쏴. 음파라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 말이 다 음파잖아요. 주변의 소리, 뭐든지 다 음파인데, 얘는 초음파야. 울트라.
울트라소닉, 그러니까는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리는 가청 주파수를 넘어간 그 주파수, 뭐 강아지나 개들은 잘 들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높은 주파수대에 음파를 딱 쏴요. 그럼 안 들리는데 이럴 필요 없어. 사람 못 듣는 거니까 음파를 쏜 다음에 음파를 딱 하고서 신호를 딱 주잖아요. 뭐 이런 느낌 때문에 트리거라는 용어가 쓰인 것 같아. 트리거링 신호를 딱 보내. 이게 음파죠. 음파, 초음파 딱 보내면 여기 딱 부딪혔다가 되돌아갈 거 아니. 그 되돌아가는 소리를 얘가 딱 수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에코라는 거죠. 산울림처럼 반사해서 오는 거를 감지한다. 수신부 쪽에서는 바로 그거를 감지해서 그럼 두 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딱 수신이 됐어 이쪽으로. 그러면 이 두 개의 시간차를 보는 거예요. 나갔을 때 요 트리거링을 보낸 시간과 수신된 시간의 차이, 그 차이가 델타 T라고 할까? 그냥 델타 T 시간차라 하면 다시 얘기하면 수신 시간 빼기 송신 시간. 말이 너무 좀 그쪽으로 가는데 듣기 편하게 일반적인 용어를 써야지 되는데 좀 그러네. 그래도 뭐 다 이해하시죠? 요 델타 T라는 시간을 딱 뽑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델타 T는 뭐야? 델타 T를 뽑아낸다. 그 의미는 뭘까요? 뭐 이미 알고 있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음파의 속도, 우리 음파의 속도는 소리의 속도, 뭐 음파의 속도, 소리의 속도는 331 더하기 0.6T거든요. 이 T는 시간이 아니고 이거 온도야, 온도. 그러니까 그 공기 속에서의 음파, 저 우주에서 음파, 뭐 수소가스가 꽉 찬 곳에서의 음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를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 환경 내 공기 속에서의 그 기준이 되는 환경은 아예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온도가, 그러니까 공기의 온도가 뜨겁냐 차가우냐에 따라서 그 밀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속도의 변화가 있거든. 그래서 단순히 331만 있는 게 아니고 0.6 곱하기 그 공기의 온도까지 보는데 우리가 보는 게 4m 이내잖아요. 거의 영향을 안 줘, 이런 거. 그래서 이 정도의 속도 해서 뭐 계산했더니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 이게 계산이 다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뭐 이런 거 뭐 좋아, 이미 알고 있어, 난 이거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 잘 알아. 근데 컴퓨터로 아두이노로 어떻게 이걸 측정하냐고, 이제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사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필요 이상의 얘기를 한 건데, 한번 정작 중요한 얘기를 해보죠. 아두이노 ID를 일단 실행을 하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뜨겠죠. 미리 띄워놨는데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해두는 게 당연히 좋은데 뭐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 어떻게 하느냐, 툴에 들어가세요. 라이브러리 관리, 요 메뉴로 들어가시면 돼요. 보통 아두이노 교육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블로그, 어떤 사람의 카페, 기타 등등의 자료실에 가서 코드를 막 그렇게 긁어오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는 그 블로그를 좀 보여주고 싶거나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뭐 제 블로그를 보여준다, 뭐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어떻게든 편하게 아두이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원칙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초음파 센서는 자, 여기 검색창에 클릭한 다음에 초음파 센서의 모델명이 HC 자동으로 그냥 막 검색하고 있었고 약간 딜레이가 걸리는 것 같아. 원래 미들바 SR04거든요.
느려.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하네. 예, 어찌됐든 HCSR04, 그러니까 믿을 바 없이 그냥 나오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여기에 설치하라 이런 단추가 딱 생겼다, 버튼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설치를 하세요. 뭐 이것저것 고민할 거 하나도 없지. 그냥 설치하면 돼. 그죠? 그리고 설치가 다 끝났다. 그럼 일단 닫기 하죠. 닫기.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파일 옆에 쭉 둘러보는데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바뀐 걸 찾기 전에 오랜만에 이걸 다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드랑 나노 보드라는 거 확인하고, 여기 나노자, 나노 없으면은 찾아서 해당되는 나노 찾고요. 프로세서도 328P가 있고 올드 부트로더가 또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거 쓰라고 했잖아요. 또 반대로 이게 안 되면 저거 써라. 예, 요거는 나중에 다운로드, 그러니까 업로드죠. 업로드 할 때 안 될 경우 설정을 바꿔보시라. 그 얘기까지 하고, 포트 번호 요게 중요하죠. 포트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컴퓨터가 바뀌었거나 다른 환경으로 어떤 노출이 있었거나 하면 바뀌었을 텐데 잘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일단 진짜 그 초음파 센서를 찾아가는 건데, 여기 예제 보면 이 화면이 화면이 잘리네. 화면이 어떡하나, 이렇게 보자. 이러면은 보이겠지. 자, 파일에 예제 들어가면 저 아래 이게 생겼어요. 사용자 지정 라이브러리의 예제. SCSR04 AF 스탠드 여기 생겼죠. 한번 열어보죠. 그거 쭉 보면 별 얘기가 없네. 정말 심플하네요. 자, 여기까지 해두고 요 원래 회로 구성 프로그램 확인하고 추가적인 코드 또 추가 설명하고 회로 구성한 다음에 실제 실행했을 때 어떻게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보여줘야 되는데, 예,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회로 구성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하면 약간 불편함이 있으니까 뭐 저야 그냥 이렇게 돼요 하고 끝내면 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안 보이면 힘들거든. 그래서 영상을 한번 끊었다가 회로 구성 다 하고 실행 결과 하는 영상을 추가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방식은 별도의 업로드 또는 이 영상에 붙여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변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아두이노 나노가 브레드보드에 이 상태로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이게 보면 여기가 1번이고 1번부터 30번까지 쭉 돼 있는데, 이 방향에 USB 단자가 이쪽 방향. 요 구조로 지난 영상을 참고해서 꼭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초음파 센서 두시고, 점퍼선이 있는데 뭐 색깔 다른 걸로 해도 돼. 그런데 잘 챙겨서서 혼선 없도록, 저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과 하얀색 그리고 색깔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선택을 했고, 중요한 건 4개의 선이 필요해요. 예, 점퍼선 4개가 꼭 필요하다. 예, 요 얘기고요.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저랑 똑같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도 쓰기가 편하긴 하겠죠. 혼선도 없고 문제도 안 생기고. 자, 초음파 센서를 그림자가 생기네. 자, 1, 2, 3, 4번에 연결을 하세요. 자, 이렇게 됐나요? 자, 1, 2, 3, 4번에 이 방향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센서의 음파가
이쪽 방향으로 나가니까 저쪽을 보게, 그리고 보드 쪽은 센서의 뒷면이 보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센서의 이 전면부를 보시면 정말 미안하게도 그림자가 생기는데, 여기 라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PCB에 라벨이 프린팅이 돼 있어. VCC, 트리그, 에코, 그라운드, 이렇게. 자, 요 순서를 잘 기억해서 가장 오른쪽에 VCC, 그래서 VCC를 상징하는 빨간색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흰색이 같이 어울려도 되는데 파란색 쓰죠. 파란색을 맨 왼쪽. 지금 위아래 방향은 한 덩어리에 한 덩어리 알고 있죠. 이걸 옆에 그대로 옮겨서 그리면 그리고 이게 1, 2, 3 쭉 가죠. 그리고 홀이 5개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 한 덩어리야. 여기에 센서가 꽂았으면 여기든 편한데 그냥 꽂으시면 하나의 그 회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또 별개의 한 덩어리, 얘는 또 별개의 한 덩어리, 이렇게 참고하셔서 꽂으면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거가 트리그죠. 트리거 하얀색을 VCC 바로 옆에 꽂아주고요. 자, 잘 보이죠? 그리고 그 옆에 검은색 케이블, 이게 에코인데 바로 옆에 꽂아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VCC 빨간 선을 아두이노 V-in에 꽂아주세요. V-in이 지금은 컴퓨터로부터 USB 케이블을 통해 5V를 공급받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5V가 나오는데, 이 케이블을 안 쓸 때는 외부에서 5V를 별도로 넣어줘야지 되거든요. 예. 넣어줄 때 반대로 같이 연결이 돼서 나오기도 한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라운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라운드 꽂아볼까요? 바로 옆에 GND. 다시 얘기하면 아두이노가 이렇게 있으면 V-in, 그리고 바로 옆에 GND 이렇게 꽂으세요. 그리고 요 맨 끝에 보면 여기에 D13이라고 돼 있어. 그리고 반대쪽 끝에 D12. 그죠? 아까 프로그램 다운 받아서 봤을 때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에 상단에 코멘트가 트리거 핀, 에코 핀에서 13, 10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리거가 맞죠. 트리거 에코가 있잖아요. 똑같이 트리거는 13 맨 끝에, 그리고 에코는 선이 약간 복잡하지만 반대쪽에 맨 끝에 연결을 하세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업로드죠. 예. 약간 혼선의 여지가 있어. 어떤 프로그램은 다 다운로드인데 얘는 업로드야. 아두이노 ID에서 해당 프로그램 업로드를 하시고 시리얼 모니터를 켜면 이게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데이터가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회로 구성이고요. 추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이거를 복사를 해놓고 이쪽에 가서 붙여놓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릴까 해. 아니 그럼 또 헷갈리지. 맞아요. 혼선의 여지가 있으면 안돼. 이렇게 두죠. 계속 딸려 내려오네. 자, 이 상태로 보자. 여기 보면 일단 뭐 수신 발신 다 떠나서 이 두 방향 라인 있잖아요. 아까 각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냥 생략해 버렸는데 여기선 봐야지 돼. 물체를 여기에 두면 되잖아요. 물체를 여기 두는데 물체의 각도가 음파가 부딪혀서 제대로 반사되는 요 각도를 잘 잡아줘야지 돼. 그러니까 원래는 요 직각이 제일 좋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15도 이렇게 해도 되고 약간 벗어나도 그래도 되는 경우가 뭐 괜찮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각도가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각도만 유지해 준다면 음파가 쭉 가서 반사돼서 쭉 오는 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요 물체 대상물이 좀 단단한 하드한 거면 좋아. 하드 단단한 평면, 매끄러운 평면. 여기 뭐 표면이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러면 음파가 거기서 사라지거든. 흡수돼 버리거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끈한 단단한 물체 이렇게 갖다 대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까이도 대보고 멀리도 대보고, 멀다고 해서 뭐 4m까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정확하게 음파가 갔다 오는 것도 맞추려면 그것도 문제고, 주변 소음이나 이런 게 영향도 받고 뭐 소음에 영향도 받고 막 하기 때문에 한 10cm, 20cm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값은 그냥 센티미터 단위로 그냥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자, 한번 해보자. 영상은 내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인데 업로드까지 다 됐으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저 혹시 모르니까 진행 절차를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다운로드 받은 이 프로그램 보면 상단에 코멘트, 그러니까 주석 처리되어 있는 이 부분에 보면 트리거 핀, 에코 핀에서 13, 10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요걸 참고하면 되고, 난 이거 이 핀 싫어, 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매뉴얼 보고 가능한 핀으로 옮기시면 돼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근데 자, 확인을 누르면 혹시 코드가 수정돼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걸 체크해 주죠. 컴파일까지 끝냈어, 문제없이 컴파일이 됐다, 그럼 문법상 문제가 없는 거고, 업로드를 누르면 컴파일 중, 컴파일 끝내서 바로 업로딩을 하고, 실제 아두이노는 뭐 깜빡깜빡 막 하고 있죠. 요거 업로드 완료, 요 문구가 뜨면 돼요. 업로드 완료. 좌측 하단에 업로드 완료 됐으면 우측 상단에 마우스 커서가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오른쪽 상단에 CDR 모니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세요. 그럼 이런 창이 떠. 그리고 값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 떠요. 자동으로 줄바꿈 되면서 쭉 내려오는데, 혹시 이게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문자로 떠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통신 속도를 9600으로 꼭 맞추세요. 됐죠? 자, 그리고 물체를 가까이 센서 앞에 갖다 대볼 텐데, 제가 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스마트폰을 댔는데 8.64 나오네. 약간 뒤로 빼면 10cm, 그리고 한 20cm까지 이렇게 쭉 늘리면 23, 21 뭐 이렇게 떠요. 지금 이렇게 튀는 값들이 나와. 아까 저도 영상 찍을 때 태블릿 위에 올려놓고서 센서를 사용했더니 데이터가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뜨더라고. 그러니까 태블릿에 뭐 전자파나 뭐 이런 게 영향을 주긴 하나 봐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좀 받는다. 어차피 전파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강인한 면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약한 게 음파거든요. 적외선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음파도 영향 받기 때문에 주변 값이 제대로 안 나오고 막 뜬다, 이상해, 뭐 이런 거는 주변 환경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핀이 혹시 빠졌는지 잘 만져보시고요. 손으로 막 만지지 말고 잘
잘 꽂아져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어딘가에 제대로 장착을 하고 배치를 하고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중간에 폰을 싹 뺐더니 마이너스 잠깐 갔다가 바로 179, 180까지 나왔네. 저 뒤쪽에 벽에 반사돼서 온 그 데이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좀 가까이 쭉 대면 뭐 5cm, 4cm, 3cm 이렇게 돼요. 이게 원래 반사돼서 되돌아가려면 어느 정도 공간 스페이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딱 붙이면 안 돼. 딱 붙이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뜨는 거죠. 알 수 없는 데이터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시고 데이터가 잘 나온다 그러면 그 상태까지 하고 원하시는 테스트 이것저것 궁금한 거 해보시고 다음 영상은 6월달에 올라오겠네요. 그죠?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